폴리카보네이트가 약간 비스포넬레인가 이것을 나오는데 이거를 자외선 방지 필름이라든지 기타 필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데 그럼 다양한 데 쓸 수 있을 거로 긁힘 방지까지 있으면 더 좋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네, 카보네이트. 그래서 이런 제품을 그거를 얇게 제 공장에서 제조할 때부터 얇게 하나 이렇게 필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부착을 시켜주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이 좋긴 한데 여기서 고온과 자외선 하에서 장기간 사용 시 비스페놀 A가 영출될 위험이 있어서 식품 용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건축의 내부 판넬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투명도가 좋으니까 할 때도 필름을 좀 줍혀 단가는 높게 하겠지만 공장에서 만들면 단가가 싸겠죠. 필름을 아예 입혀가지고 긁힘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거 하시거나 자외선을 필름을 넣어서 긁힘이 안 되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럼 뭐 여러 가지 필름을 거기에다 위에다가 입혀서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외선 필름. 그러면 다른 어떤 건축 플라스틱 창에도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 필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자외선 차단 필름이 비싸네요. 30m를 24만 원이니까 1m에 한 5천 원. 어쨌든 뭐 이렇게 필름 종류가 뭐가 됐든 폴리카보네이트에 딱 하면 이게 쓰일 때가 필름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 쓰일 때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폴리카보네이트 그래서 자외선 필름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폴리에틸렌 자외선 필름은 주로 투명하고 내구성이 중요한 페트 재질, 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필름 베이스에 벤조 트리아졸, 벤조페논과 같은 자외선 흡수제를 코팅하거나 자외선 흡수제를 코팅하거나 페트 칩과 혼합하여서 제조. 그럼 자외선 흡수제를 폴리카보네이트에다가 좀 이렇게 넣어주든지 해서 거기다 섞어서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금속 입자나 나노 세라믹을 입혀서 차단 성능을 높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쓸 때도 그럼 이거 자외선 필름을 같이 섞어서 붙여서 하거나 자외선 흡수제를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노 세라믹까지도 입힐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노 세라믹을 갖다가 나노 세라믹을 빚은 투과를 하되 긁힘 방지를 위해서 폴리카보네이트에다 나노 세라믹을 입혀가지고 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뭐 나노 세라믹 같은 거를 저기 어떤 그 뭐죠? PVC 그렇죠. 플라스틱에다가 다른 것에다가 나노 플라스틱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일반 플라스틱창에다가도 나노 세라믹을 좀 입혀갖고 하거나 이렇게 유리창에다가도 나노 세라믹을 입히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모두 플라스틱 제품은 다 돼요. 나노 세라믹 플라스틱창에다가 입히면은 좀 더 강하지 않을까요? 네, 코팅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긁힘 방지해야 된다는 폴리카보네이트에다가도 되고 나노 세라믹 코팅은 나노미터 이게 10억분의 1m 크기의 세라믹 입자를 표면에 입어서 내구성과 보호 성능을 극대화한다. 자동차, 전자제품, 산업용 부품의 표면 강화. 그러니까 긁힘이 약한 폴리카보네이트에다가 쓰자. 일반 플라스틱 창에는 다 쓰자. 플라스틱 제품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페트 제품이라는데 석유화학 계열은 다 이것이 가능하니까 이걸 한번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그 폴리카보네이트가 됐든 집안에 아크릴이 됐든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 뭐가 됐든 이거를
기존의 벽지를 대신해서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입혀놓을 때 색깔을 이렇게 명화를 이렇게 인쇄를 하거나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이것도 꽤 괜찮지 않나 싶네요. 이것을 그렇죠. 그 타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타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벽에 붙는 타일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붙이는 타일들은 이렇게 다른 플라스틱 타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지 않나 싶는데요. 유리석용 코팅,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오래 가거나 걸킴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노세라믹을 폴리카보네이트나 모든 플라스틱 창, 이런 플라스틱 제품에게 입히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 물과 기름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나노에게 어떤 나노 세라믹 코팅은 여기서 세차가 쉬워지고 오염물질이 유리창에다가도 나노 세라믹을 코팅을 하자. 이런 유리창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창에다가 나노 세라믹을 해서 오염 방지 기술로 쓰거나 자동차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자동차에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노 세라믹을 입히는 거죠. 자동차 도장면이나 이렇게 표면에 입힌다고 하는데 자동차 도장할 때 나노세라믹 표면에 입혀서 열이나 산화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한다. 한번 시공하면 반영구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이걸 플라스틱창이나 유리창에 딱 하는 구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9H 수준의 높은 경도를 제공해 스크래치와 물리충 이걸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에다 이거를 나노세라믹을 코팅을 해준다. 이런 것을 폴리카보네이트나 아크릴 제품에다가 되게 결큼에 강하도록 아크릴도 솔직히 스크래치 잘 나요. 그래서 아크릴 제품이 많은데 거기다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동차 코팅, 유리막 코팅, 도장면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리거나 발라서 도막을 형성하여 그 다음에 광택을 유지하고 스크래치를 방지한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 코팅제를 유리창, 플라스틱창, 아크릴창, 폴리카보네이트에다가 넣으시거나 다른 플라스틱 제품에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속, 플라스틱 고무에도 다 되고요. 금속도 다 됩니다. 자동차 윈도우 틴팅, 썬팅, 금속 성분 없이 세라믹 입자를 활용하여 모아래 빛 번짐 없이 맑은 신성을 제공한다. 산업용 부품 15,000도의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금속 표면 부품에 나노세라믹을 코팅하여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그러면 이게 부식이 되는 이런 수도 부품들, 자동차 부품들에다가도 그러면 이거 산업용 부품에다가 이게 또 자동차 배기관 같은 데도 이런 데도 열을 견딘다면 배기관 같은 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식되는 이런 용수철 스프링, 자동차 스프링 같은 거, 자동차 그다음에 부식되는 모든 이런 데에다가도 할 수 있겠다. 철근과 철사, 철망 이런 데도 할 수 있다. 나노 세라믹 코팅을 이렇게 해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종류나 고무 플라스틱에다가도 나노 세라믹 코팅을 해주면 어떠냐라는 것이죠. 괜찮지 않나요? 일본 타일 같은 구조, 타일 같은 건데 타일인데 나노 세라믹 코팅을 해줘가지고 타일을 낸다. 그것이 금속 타일이든 일반 도기 타일이든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 그러면 반짝반짝거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장실에 어떤 세면대라든지 그다음에 도기 제품들 응가하는 양변기라든지 욕조 같은 데도 가능하다. 때타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플라스틱 고무에도 이거 쓸 수 있다. 나노 세라믹 코팅을 한번 하자는 거죠. 도장면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리거나 발라서 도막을 형성한다. 광택을 유지하고 스크래치를 방지한다는 거죠. 가격은 얼마 정도는? 그래서 이 자외선 99% 차단 효과도 낸다. 이 세라믹 코팅을 나노 세라믹 코팅을 고밀도 세라믹 막을 입히는데 어느 정도 가려나? 천에도 나노 세라믹 코팅이 가능하다. 오염 방지, 발수 성능을 위해서 적용된다. 자동차용 딱딱한 퀄리티 코팅제와 달리 천 전용 나노 코팅제는
섬유 개발이 침투와 유연성을 유지하는 나노 입자로 보호막을 형성한다. 그러면 이거를 반도체 회로할 때 금속 표면에도 입혀주거나 이래서 사실상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전기선 피복처럼 사용하면 또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일반 반도체 회로 만들 때 금속을 이렇게 배선을 하는데 여기다 나노 세라믹 코팅을 해서 그 위를 이렇게 덮어 어떤 플로팅 게이트 만들 때도 거기다 표면에다가 이걸 첨가를 시켜서 나노 세라믹 코팅을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피복을 만들어서 그래서 외부의 어떤 발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도체 회로 같은데 전기선 통신선 같은데도 나노 세라믹 코팅을 해줘가지고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기선 구리선이다 그럼 나노 이게 열을 어느 정도 견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천 전용 코팅제가 있다. 나노 코팅에서 코팅 위에도 나노 세라믹 코팅 텐트는 있는데 나노 세라믹 코팅을 일단 비닐 같은데 특수 목적 쪽에 있는 게 비닐 같 약간 두꺼운 비닐이라는 것을 해주고 이게 어떤가 플라스틱창, 유리창, 아크릴창에는 가능하다. 일단 폴리카보네이트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일 도기에도 가능하다. 나노 세라믹 코팅을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나노 세라믹 코팅은 주방 냄비 가능하나? 나노 세라믹 코팅이 적용된 주방 냄비가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다. 음식이 잘 들어붙지 않는다. 이렇게 듀얼 나노 세라믹 코팅은 높은 열 400에서 8도 대 변서가 없이 견딘다. 코팅을 보호한다. 인덕션을 포함한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다양한 여론에서 사용한다. 보통 이렇게 냄비 같은 데는 다 들어가 있네. 그럼 나노 세라믹 코팅에 적용된 보일러통, 배기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나노 세라믹 코팅이 적용된 자동차 부품, 수도 부품들, 항공기 부품들 이런 거, 배 부품들, 자동차 외장부, 엔진 성능, 부분 내구성 강화 다양하게 있는데요. 적용을 도장면, 휠, 유리, 플라스틱, 가니쉬, 라이트 등에 사용된답니다. 나노 단위의 세라믹 입자, 유리창에는 아직 사용을 유리창에다 유리석용 코팅 제사로 이름만 굴러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노 플라스틱 코팅. 저 뿌리는 세라믹 코팅 방식은 여러 겹으로 쌓을 수 있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노 세라믹 코팅을 적용한 나노 세라믹 코팅을 적용한 거울이 있네요. 있고 나노 세라믹 코팅을 적용한 플라스틱 창. 나노 세라믹 코팅이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의 적용이 스크래치에 취약한 이렇게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한다. 자가사정, 광촉매 기술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초진순성 기능, 빗물의 오염 쉽게 식는 미간을 오래 유지한다. 표면 코팅을 통해 온도차로 인한 내부 김서림을 억제한다. 그러면 이런 코팅을 폴리카보네이트나 스크래치 약간소리 에너지 절감 스마트 창호 기술에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이게 나노 세라믹 코팅이 두껍게 들어간 이런 필름을 만들어서 자외선 차단 필름은 아니지만 붙여준다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 어디에 붙이냐면요. 스마트폰에 붙일 수 있습니다. 나노 세라믹 코팅.
자외선 차단 필름은 안 돼. 두껍게 많이 들어가서. 전파방해나 백화 현상이 없고 자외선 99% 이상, 적외선은 98%까지 차단한다. 이렇게 금속 필름에 비해서 내부 반사가 적어 야간열 우천 시대 맑은 시야를 확보한다. 자동 세라믹 고유의 성질로 산화 부식 스크래치에 강하다. 장기간 성능이 유지된다. 전파 수신 방해가 없다. 스마트폰에